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주제로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마 JTBC를 통해서 방송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가출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그런 성인 남성 일당들이 이제 붙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접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려고 해요. 연 변호사님도 그 기사 보셨죠? 여지없이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네, 문제의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에 대한 영상을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특히 여학생들 오픈 채팅방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거 저는 엄마로서 성인 여성으로서 반대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의 문제점, 약점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건을 보게 되는데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는 남성을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믿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아직 중학생들이라서 좀 순진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잠잘 곳도 필요하고, 뭔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씻을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제한이 되니까 급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자신들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헬퍼라고 본인들을 지칭했던데 그렇죠. 이런 식의 이름을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심지어 피고인들 만나보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갈 데가 없다고 해서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유심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휴대폰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갈 데도 없어. 낯선 도시에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하시면 지금 이제부터는 아무 보호가 없는 광야에 혼자 서 계시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 남성들이 돌변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돌변하죠. 돌변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그 헬퍼라는 그런 이름에 맞게 걸맞게 재워줄게, 뭐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딸은 한 10명 정도에게 당했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한 15명에서 16명까지도 상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병까지 얻게 되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이제 폭력 예방 교육을 다녀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 강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었는데 강사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차가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강사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가해자들이 가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돼야죠. 라고 저한테 일침을 가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저는 진짜 딸 가진 부모니까 저는 100만 번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제가 범죄자들을 많이 국선으로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또는 범죄의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고 교육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아시다시피 대형 쇼핑몰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끌려가서 범죄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때 왜 22년인가 그 라이베리안가 그 무슨 우리나라의 국제 공무상 어쨌든 박물관 외교관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을 끌고 가서 호텔방에
가둬놓고 성폭행을 했잖아요. 예,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출,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가출을 어떤 형태로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말씀드린 게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교육해 주셔야 되고 한 번이라도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고 범죄를 당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뀐다니까요. 그럼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해주셔야지 가해자만 나쁜 사람이야 아무리 100만 번 처벌해도 이미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인생과 트라우마는 어떻게 바꿀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든 뭐 어떤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 그 정말 여성들의 일생에 굉장히 치명타가 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뭐 피해를 그렇죠, 당했다고 그렇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죄에 한 번 노출되고 나면 그 그럼요. 트라우마가 굉장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형태의 성범죄가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 규제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네. 오픈 채팅방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모니터링 뭔가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는지. 사실은 원래 여가부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 왜 이러는지. 네, 그쵸. 이거 왜 못 막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놓고 이 얘기를 왜 못하는지. 가출하면 너무 위험하다. 가출하면 안 된다. 범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범죄 그리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을 규제하지 않는지 이것이 그냥 물론 저희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이런 뭐 그런 것들 다 존중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범죄의 어떤 온상이 되고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국회에서 이런 관련된 법안들을 안 만들까요? 그 여성 피해 범죄에 대한 법안을요, 접근할 때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법률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이제 살인죄보다도 더 변론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네. 범죄자를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흉폭해진다고 하면 다른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예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는 고민하는 겁니다. 네네. 예, 표현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가정에서도 보호가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보호가 돼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최근에 보면 가정에서도 잘 보호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는 더더군다나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이 보호를 규제로 느끼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면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싸움인데요. 네. 이 영역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고 풀어줄 것인가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닐까. 네. 예, 표현의 자유라고 뜨거 약간 이러고 여성 성범죄야? 그럼 강하게 처벌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뭔가 너 뭐야 이런 분위기? 예, 그쵸.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세대가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야, 여자는 몸 조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 나갈 때도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단정하게 입고, 또 이렇게 남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남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이럴 때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힘이 약하니까. 예,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가르침도 되게 느슨해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피해자는 잘못이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100%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가해자가 잘못했죠. 물론이죠. 가해자가 잘못했는데 피해자가 그 상황을 더 조심하면 피할 수도 있었다면 저는 10번, 100번 하게 하고 싶다. 네.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청소년 보호를 하지 않고 성인이 이들을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따로 법적 규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가출 신고를 하면 이 친구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소년 범죄로 보기도 하고 이제 보호 관찰을 붙이기도 하는 등 이런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제도,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거 결국 여가부가 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비판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가부에서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야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범죄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누구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이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고민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논의를 이제 과도한 규제다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런 욕을 먹을 망정 이 방법 이외에는 없는 사회다. 그렇죠. 저희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여가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예방교육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사업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런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AI로 다 이제 대화도 확인하고 규제할 수 있는데 청소년 상대의 오픈 채팅이나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범죄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AI가 걸르게 한다든지 위험성을 권고하게 한다든지 사실 이런 안전 앱 같은 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예,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여성 학자들 그렇죠. 예, 여성들을 여성 인권을 위한 여성 인권을 단체들. 우리가 해야겠네. 그러네요. 네, 결국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좀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한국은 치안도 비교적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옛날 얘기. 예, 그렇긴 한데, 최근에,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말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것에서 오는 어떤 이런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모니터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많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